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캐즘 없는 AI 산업. 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매기가 좀 확 쏠리는 모양새였었는데요. 알파벳 실적도 너무 좋았었고 xAI가 투자 진행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지금 이제 그 알파벳 실적이 중요했던 이유가 알파벳이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AI 버블론이 나왔죠. 네. 네,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돈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동안 이제 AI가 이제 뭐 버블 아니냐 그러면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분위기를 좀 몰아갔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지금 입 다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제 알파벳 실적 발표 그다음에 지금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캐펙스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직까지 투자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XAI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만든 회사죠. 네. 네,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에 만들었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55조? 그러니까 뭐 240억 달러에서 이번에 400억 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55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뭐 만들기만 해도 뭐 몇십 조가 되는 미국이 참 부럽긴 한데 그래서 거기가 또 추가 투자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수십억 달러를 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투자 받은 돈을 처음 받은 거 그다음에 지금 받는 거 다 어디에 쓸 거냐면 데이터 센터. 그냥 한마디로 엔비디아 칩 살려고 사는 거 투자 받는 겁니다. GPU 칩을 10만 대에서 20만 대까지 이제 쓰겠다 뭐 발표한 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만장도 없는데 그 한 회사가 지금 10만 장, 20만 장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물량을 사줘야 엔비디아에서 줄을 쓸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뭐 엔비디아 고점론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찬가지로 AI를 이제 여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다 접목을 시키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AI에 관련된 버블론을 좀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들 지금 돈 벌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갈 길이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A100 정도 되는 아주 예전 거 그것도 지금 네이버가 한 1000장? 그럼 결국에는 어제 xAI의 투자 소식은 AI 소프트웨어 주들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지만 결국 뜯고 보면 반도체로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로요.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 그 정부의 투자라든지 대기업의 투자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좀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줄 서서 한 10,000장이라도 사와야 돈을 좀 써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연동돼서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AI죠 딥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정도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게 발달하고 있는데 어제 엠로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했죠. 엠로. 그게 이제 삼성 SDS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사업을 그쪽으로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그쪽의 AI 산업으로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 길은 좀 멀다. 대부분 지금 어제 보면 초창기에 떴던 뭐 솔트룩스라든지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AI 관련해서 무언가 쇼핑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반응이 나왔는데 원체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카카오와 함께요.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가속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랑 LG 정도거든요. 가속기요? AI 가속기.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그러니까 A100인데 그게 B100, B200 뭐 지금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네이버가 근데 천장 산다 그러면 줄 안 세워줍니다. 현재는. 너무 물량이 적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통 한 뭐 10,000장, 100,000장 단위로 지금 주문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AI를 갖다 붙여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들 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 투자를 많이 안 하셨을 때는 네이버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네이버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통신사처럼 꾸준히 돈을 법니다. 네, 생각보다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꾸준히 돈을 버는데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고 네. 그리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네이버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17만 4천 원 선. 지금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뭐 PER 20배가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금리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AI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기 때문에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빠르진 않을 거다. 답답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지금 주가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지금 계속 흔들고만 있죠. 예. 대표님의 탑픽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봐야 근데 한 20만 원 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왜 네이버를 탑픽으로 골랐냐면 그래도 네이버가 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요. 네. 뭐 엠노라는 종목도 있지만 그 종목은 그냥 삼성 SDS랑 하는 약간 아주 작은 섹터거든요. 물류라는 섹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이 좀 빠르긴 하겠지만 변동성은 더 클 거고 네이버가 끌고 가시면 결국에는 네이버가 한번 사고를 칠 것 같다. 여전히 돈도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은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뭐 하이퍼클로버 뭐 이런 거 이제 하이퍼클로버 예, 맞아요.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뭐 되든 안 되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해봐야지 나중에 어떤 회사 협력을 하든 뭐 사실은 칩을 갖다 줘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이버가 그래도 여전히 잠재력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방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탑픽이었고 올라가도 한 20만 원 정도. 예, 그렇죠. 목표가를 그럼 20만 원으로 잡아봐요. 지금은 한 20만 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네, 그냥 보지 않은 종목으로 예, 네이버 맞습니다. 들고 가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 관련주.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이제 대선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처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파견한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와줬는데 연속적인 시세 이어줄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열심히 그냥 매매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없으시면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재건 지원대 파견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회사들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돈 쓸 이유는 별로 없죠. 돈이 없죠 지금. 돈이 없어도 뭐 나중에 뭐 빚을 지더라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재건을 하게 되면 만약에 누구한테 이익이 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가겠죠. 나중에 결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그렇죠. 그 물줄기가 흘러갈 그건 이제 거다. 뭐 지금 해리스가 되든 뭐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같을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뭔가 보면 그나마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 중국산 안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 갖다 쓰겠죠. 그 정도 뭐 건설 기계 장비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지금 얘기들 나오는 작은 종목들은 뭐 패널도 쓸 수 있습니다. SY 뭐 이런 종목들은 쓸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런 샌드위치 패널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으로 보면 중장비 정도가 딱 맞을 텐데 그래서 어제 현대 에이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또 일시적으로 한번 튀었다가 꺼질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또 확 빠지겠죠. 예. 그럼 일단은 그럼 유효 기간은 이번 주라고 좀 정해놓고 내일까지거든요. 이번 주면 오늘장 내일. 그렇죠. 한 2거래일 정도는 매매 가능하나 그 오늘 이상으로는 내일 정도만
이익 나시면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비중 챙기기 쪽으로 예. 전략을 할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짝으로 가져가는 게 괜찮다 말씀 주셨고,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원체 이제 고가권이 아닐까 싶은데 방산 지금 자리는 어쨌든 지난번 대표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높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한번 세론 나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이제 결국엔 루마니아 쪽에서 얼마나 계약이 더 나오느냐. 지금 폴란드 2차 계약까지는 주가가 다 반영했다라고 현대로템이요?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 미국발 이슈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금 유럽발로 나갔던 폴란드 양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을 시켰다 가격을. 그리고 리포트가 한 8군데서 나왔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이렇게 확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하면 그때가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그래서 그 목표가 중에 가장 낮은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현대로템 들고 가보시고 그 전에라도 꺾이면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또 하나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럼 뭐 4개 중에 방산주 4개 중에 요즘 한국항공우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로템이 단기 모멘텀은 제일 많이 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추가 계약 이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나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탑픽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방산 안에서의 탑픽은 현대로템. 맞습니다. 7만 5천 원 정도 바라보면서 좋다 할 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다른 방산주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중소형 방산이 튀더라고요. 지금 빅3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어제장에서 그랬고요. 중소형 쪽으로는 어떤 관점이실까요? 중소형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맞으시고요. 그래요? 예, 그럼 국내 이슈, 뭐 북한 이슈 이런 걸로 올리는 거고,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는데, 네. 그럼 결국엔 제자리보다 더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돈 버는 게 없거든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방산주 보신다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4종목 안에서 조정이 나오면 좀 사셔도 네. 뭐 현대로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단기 트레이드 정도 그냥 네. 뭐 북한 관련된 이슈 나오거나 뭐 전쟁 좀 어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되면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점점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있죠. 어제 그랬어요. 어제 뭐 7차 핵실험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ICBM까지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주 좀 미지근해서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대선 전에 항상 북한이 하는 정치적인 쇼죠. 나 좀 봐라.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미국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협상장에 끌어들이든가 본인들에게 관심을 좀 갖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학습이 돼서 어제는 오히려 또 중소형 방산주들도 반응을 별로 안 보이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럼 대표님의 탑픽 현대로템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는 어디로 보세요? 짧게 6만 원. 짧게 6만 원. 예. 조금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자리 예, 6만 그렇죠. 원.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 오늘 뭐 월요일 네. 목금 월 남았죠. 예. 화요일까지 미국 대선은 이제 11월 5일이니까 수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3일만 좀 참으셔라. 그리고 그 전에 현금을 그래도 한 30%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변동성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뭐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누가 되든 한번 아래로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금 월을 어느 정도 비중 확보에 좀 구간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탄 장전해서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 보고 또 갈 수 있는 섹터 골라서 좀 탑승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